자, 앞전에 올린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이 기존보다도 폭발적으로 많이 남기셨네요. 영상 제작에 남을 비방하거나 내리까는 이런 영상 제작하는 게 관심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관심도가 많냐면 아마 인간의 본성이 그 사람을 좋아해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올리면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 불시로 싸움을 조정하는 그런 영상 제작을 올린다면 그것이 관심이 더 많이 가는 이유가 인간의 이제 본성하고 이제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앞전에 이제 올린 영상에 댓글을 이제 많이 남기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존재하는 대조선 동전에 관한 사실에 관해 강의해 주세요. 이 주연님이 글을 남겼네요. 대조선 주장하시는 분들이 동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시죠. 이거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그 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은행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자료가 예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좀 오래돼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그게 뭐 우리가 보통 그 말하는 대조선 동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만든 그 이유를 서술해 놨더라고요. 뭐 일본이 그때 같이 참가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전이 만들어진 거는 아메리카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기억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본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직은 영상 이렇게 만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마무리 짓기도 좀 번거로운 상태입니다. 명나라, 청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개념이 아니고 수도 개념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즉 조정을 대표하는 이름, 즉 조대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통은 명나라, 뭐 청나라, 뭐 원나라 이렇게 뭐 당나라, 나라로 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조정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스리는 기관을 이제 의미하죠. 보통은 뭐 황제가 있거나 아니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가 거기에서 정치를 보는 그런 장소를 이제 조정이라 이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조정이라고 이렇게 다 해석하지 않고 보통은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좀 많은 오해가 이제 발생을 하죠. 청나라 시대 때도 실제 그 청나라가 아니고 청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명나라 시대 때도 명조이고 그 당나라 시대 때도 당조이고 이렇게 다 국호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라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많은 진실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성계가 집권한 후에도 고려를 그대로 개성한다는 기록이 있고 명청은 중앙조정을 대신한 이름, 청나라도 고려 후손들이 세웠고 국명도 고려라 했음. 고려 원랴 대전 우진 득성전도 그림 구글에 검색하면 증거 나온다. 고려 원랴 대전 우승 득성전도 요거는 청일전쟁 당시에 이 한반도에 지명을 남긴 그런 이제 이미지가 되는데 달밤에 이제 소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을 이제 쳐부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거기에 나라의 이제 지명을 보면 이제 고려라 이제 됐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그 시대에는 사실 이제 고려가 될 수가 없지요. 조선이라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려라 이제 표기한 게 여기서 이제 많은 의문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보시면 요 의미가 나는데 근데 이미지는 좀 작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고려라 이제 표기가 됐다 그런 의미죠. 여기에 이제 소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현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한우 형태의 소가 아닙니다. 물소가 됩니다. 자, 고려에 이제 물소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 자료는 청일전쟁 이제 자료 같습니다. 예전에 영국이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 청일전쟁 당시에는 현재는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100년 되면은 이거는 뭐 대한제국이나 아니면은 뭐 조선으로 이제 폐기가 돼야 정상인데 이 고려가 이제 폐기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려라는 게 이게 나라가 아니고 그냥 고려족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보통 우리 뭐 한족, 뭐 만주족 이런 의미가 이제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족이다. 고려족, 뭐 조선족 이렇게 이제 부르는 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려족의 여기에 있는 물소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을 격파했다. 그것도 이제 달밤에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도 이것도 나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고려족이다. 고려족에 이제 솥대를 이용해가 그것도 이제 물소의 솥대를 이용해 가지고 달밤에 일본한테 전쟁에 승리를 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93년 고종이 시카고 박람회 화미 연해 공국 개최한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중국에도 조선 수도가 있고 미국에도 조선 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1893년에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그게 이제 초대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하고 대조선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게 식당에 그 음식 먹으러 갖고 이제 그 외교 이제 사절단한테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형태의 뭐 초대장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때는 그 고종이 이제 생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갔는 이제 조선에 이제 관료 한 분이 각 나라의 그 식당에 이제 음식을 한번 먹으러 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낸 그런 이제 초대장이라 이제 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많이 설명을 하고 그 디자인을 보면은 그게 그냥 음식 식당의 그 초대장이에요.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메리카에 그 대한제국이 있었다면 아니 고종이 직접 그 참가를 해가지고 초대를 하면 되지. 그때 고종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고종하고 미국이 같이 공동 개최했다며 왜 박람회에 태극기가 왜 걸려있지 않나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동시 개최를 한다 그러면은 박람회 태극기가 완전히 막 질벽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보면 거기 태극기 어디 있어요? 다 그 미국 성조기 그것만 다 걸려 있죠.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시카고 만국 박람회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때 뭐 이게 뭐 경복궁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태조선 아메리카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바로 요걸 이제 의미하죠. 왼쪽에는 미국 국기가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으니까 요걸로 봐가지고 아메리카가 이제 대조선이다, 미국이 대조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버린 경우가 됩니다. 이게 시카고 만국 박람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그런 의미인데 이거 디자인 형태를 보세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이제 초대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한제국 고종이 이제 생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일이면은 고종이 직접 만찬에 참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그때 고종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국 박람회 할 정도면은 당연히 고종의 한 나라의 왕이 참관을 해야죠. 그런데 참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고종이 거기에 없었다 그런 의미죠. 거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깃발이 안 보이는데 이게 공동 박람회를 이제 개최를 했다면 이 만국 박람회 이 태극기가 줄비하게 이렇게 다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살펴보면 이 태극기가 없고 다 성조기예요. 그 많이 이제 공개해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다 성조기가 많이 이제 꽂혀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깃발이 보이는데 좀 이미지가 작아가 그런데 요거 성조기입니다. 다.
공동 개최를 하면은 태극기도 꽂혀 있어야 되고 성조기도 꽂혀 있어야 되고 각 나라 깃발이 다 꽂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태극기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이제 모순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 개최면 어떻게 미국이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까? 당연히 대조선 태극기도 같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식당 초대장이다. 고종이 참관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 국왕이 참관을 안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자, 논리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미국 땅에 조선이 있었다를 주장하는 유튜버님들은 여러 분 계신데요. 빛의 천사들, 아메리카 고조선, 요설램프 등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시시비비 가리시기 이제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도 요분들 언급을 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역사를 몰랐을 때 이분들 이렇게 영상을 계속 보니까 요것도 그럴듯하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영상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다 완전히 엉터리 완전히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만하는 그런 게 대조선 그 영상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역사 조작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뭐 일본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서양인들이 남긴 기억문을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걸 참 이렇게 밥 먹듯이 좋아한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중화인민공화국이 뭐 역사 조작에 거짓말한다. 일본이 역사 조작에다가 우리 역사가 다 망쳤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내부에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도 단속을 못하면서 밖의 일을 이제 언급한다는 것은 엄폐가 있죠. 요즘에 그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독도 그 문제 또 언급을 했잖아요. 국방성에서 독도가 현재 분쟁 지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분쟁 지역이라면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땅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 땅이니 내 땅이니 다툰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일본이 이제 바라던 그런 이제 분쟁을 만드는 그거와 이제 동일한 것으로 활동했죠. 독도가 분쟁인 지역으로 이제 바뀐다면 그게 바로 일본이 이제 바라던 그런 이제 방침이 됩니다. 그래가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독도를 이제 자기네 땅으로 그 가지려는 그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런 짓을 했다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군인인가 의심 가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구한말 1400만 명 한반도로 대이주 뭐 다음을 검색해봐라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로 뭐 대이주 했다면 이 한반도 오기 전에 이분들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궁금한 경우가 되죠. 미국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예전에 제가 그 어르신들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요. 예전에 만주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 땅으로 건너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주변의 동네 분들도 만주에서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정착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자 요철 램프 내용도 여러 회를 이제 잘 보시면 손문에 미국과 현 중국 대륙의 시우왕래 그리고 미국 시카고 1894년 마한급 박람회 대조선 고종의 출품 등 역사 이동의 의심도 전혀 무리는 아닌 것으로 의심해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과 현 중국 대륙의 시운 왕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부자 요술 램프의 채널 영상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것도 봤습니다. 그때 그 석탄을 떼가지고 동력배를 이용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은 오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시대에 무슨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동력선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까지 왕래를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던데요. 제가 요거 이제 찾아보니까 아마 이 시대에는 그 디젤 그 동력기관이 한번 벌써 개발이 돼가지고 미국까지 왕래를 했답니다.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 바로 요 내용이 됩니다. 간림마루라고 돼 있어요. 간림마루는 에도 막부 말기에 막부가 보유하고 있던 초기 군함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 관한 내용인데, 일본이 이런 이제 선박을 가질 정도면은 뭐 대부분 세계라고 이제 보급화가 많이 됐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에도 막부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연대가 나오죠. 에도 막부는 1603년부터 1868년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68년 간림마루 여기에 뭐 막부의 이제 시대에 1868년도에 아마 이런 배가 다녔다고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간림마루의 막부 말기에 막부가 보유하고 있던 초기 군함인데 목조를 이용하여 바크식의 3개의 기둥을 갖춘 전기선 코르벳이다. 자, 여기 전기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기선이면 동력선인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바크식의 3개의 기둥을 갖춘 전기선 코르벳이다. 네덜란드식 옛 명칭은 야판호 또는 야판으로 였으며, 이게 야판이 뭐 고지가에 보면 이야판이라고 돼 있어요. 이야판. 이게 다른 말로 니폰이란 말입니다. 재팬이란 말이 아니고 니폰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뭐 야판이 뭐 재팬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말도 하죠. 여기 감린이라는 말이 주역에서 온말로 군신이 서로 친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1853년 네덜란드에 주문하였으며 당시 네덜란드 쇼군에 의한 쇄국 정책에 하에서 이제 유일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서양의 국가였다. 여기 일본인 네덜란드하고 이제 관련이 많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네덜란드가 조선왕조실록에는 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재팬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덜란드가 재팬이고 일본에 사는 원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니폰입니다. 그러니까 재팬하고 니폰이 현재 이제 합해져 가지고 뉴 재팬이 탄생했다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가 현재 그 열도 일본인 사람들 보면 이 서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때 이제 혈통이 유전자가 이제 섞여가지고 아직도 그 혼혈 기질이 남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양 외인하고 서양 외놈들이 합해져가 현재 열도 일본이 탄생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박이 이제 활동했는 기간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853년 네덜란드에서 이제 구입을 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이제 선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굴뚝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굴뚝이 보이잖아요. 석탄만 이용해 가지고 이 배가 간 게 아니라 목탄도 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를 어떤 걸 사용했는가 이걸 잘 아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석탄하고 나무를 같이 겸해 가지고 운행을 했다. 여기에 국기 보이잖아요. 일본의 이제 국기가 이제 보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댓글 남기신 내용도 보면 부자 요설램프 운행에도 여러 회를 잘 보시면 소문이 미국과 현 중국 대륙을 왕래하는 걸 이제 무리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현재 앞전에 그 간림마루라는 배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모순점이 발생하니까 그 엉뚱한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가 왕래를 하면 이런 동력선만 왕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돛을 달고 예전에 그 해양을 운영할 때 그 사용하는 그 돛을 단 배들도 많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동력선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미국 시카고 1893년 망급 박람회, 요 대조선 요거는 아주 앞전에 그 설명드린 그 초대장이 되겠죠.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시카고 망급 박람회 참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개최할 정도가 되면은 이 고종도 당연히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고종이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개최가 아니다. 그냥 식당에서 음식이나 밥이나 먹으러 가라. 그러니까 보내 그냥 식당 초대장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해명을 하고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다 풀려요. 처음 노님 방송 보면서 황당하다고 느꼈어요. 깜짝 놀랐어요. 부자 요술 램프 영상이 올라왔어. 제가 부자 요술 램프를 이렇게 까니까 이분도 좀 놀라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부자 요술 램프님을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냐면 저하고 같은 자료를 자꾸 많이 이용해가 반대로 자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제작해 올렸습니다. 자, 현재 이분도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황당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셨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이제 해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다르게 해석한다는 건지, 뭐, 부자 로스 램프님이 뭐 다르게 해석을 한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은, 저하고 이제 부자 로스 램프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니까, 또 둘 중에 한 명가 그러면 거짓말 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과연 거짓말하는 분이 이제 누구인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자, 해수면의 높이 변화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뭐 아메리카에 앞전에 그 고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와 그 중국의 그 바다에 있다는 그 버지니아 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수면 높이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빠뜨렸죠. 자, 제가 미국에 이제 버지니아를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그 위치가 이제 이 버지니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쯤 이제 위치가 됩니다. 미국 이제 의회 도서관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그 위쪽에 보면은 이제 지나와 이제 인도의 이제 바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오데오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전에 이제 댓글에도 보면은 이제 고도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데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부자 조절 램프는 이쪽 방향을 여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도를 보면은 과연 여기가 이 바다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고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로스 램프가 뭐 주장하는 이 지역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45m, 46m 이런 고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좀 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 96m, 70m 이게 나옵니다. 적게는 한 50m, 이제 48m까지도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41m, 뭐 78m, 여기 100m, 149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0m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200m 이런 데로 나오면 이 푸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도가 높게 나오고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좀 평지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강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50m가 넘습니다. 대충 이렇게 고도를 이렇게 봐도 더 확대해 볼게요. 강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여기도 59m 정도 됩니다. 평지에는 60m가 이렇게 되네요. 뭐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데는 한 40m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은 더 높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는 이제 푸른색 지역이기 때문에, 산악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7m.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47m. 이렇게 높은 지역이면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으로 50m 이상 되기 때문에 해수면이 아무리 높은다 해도 50m까지는
물이 차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이 있는데 땅이 흰색 쪽으로 보니까 여기 이제 37m 이래 나옵니다. 당연히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고도가 더 낮게 나오죠. 여기 14m, 10m, 8m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부자 요소 램프가 이제 주장한 그 위치에서는 고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막지대로 가니까 여기는 800m가 넘습니다. 700, 600 이렇게 나오네요. 기본으로 100m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는 300m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300m 이렇게 높은 지역에는 해수면이 높여도 잠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데오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데오 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도 한 200m 됩니다. 여기도 300m 이렇게 되네요. 이쪽으로는 300m. 자, 여기는 상당히 이제 높은 지역인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D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300m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오데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데오 바다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현재 23m 이렇게 됐습니다. 18m, 50m 이렇게 좀 높네요. 여기도 300m 호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 39m, 40m, 28m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400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29 기본적으로 100m 이상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좀 낮네요. 여기는 이제 흰색 부분이 아닙니까? 흰색 부분은 여기는 확실히 고도가 좀 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입구가 이렇게 트여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게 이제 바다로 이제 연결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버지니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에 이제 버지니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뚫려 있는데, 이거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강물이 형성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거지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강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 자, 여기 5대5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한 900m가 되네요. 여기는 완전 고산지대네요. 자, 오데오 쪽으로는 좀 낮고, 이쪽에는 거의 뭐, 457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지도를 보면은 이 위쪽이 여기가 다 전부 이제 바다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고도 높이를 보면은 이 전체가 다 바다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가 아무리 축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오데오가 여기 바다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가 그냥 다 바다였다. 그렇게 이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지형의 높이를 보면은 이 전체가 이제 바다였다는 거죠. 물이고. 그러나 이 바다하고 뚫린 이제 오대호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고인물이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가 지대가 높다면은 이제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가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대가 여기가 많이 높으니까 이 지대 높은 이제 물들이 이 오대 위쪽으로 이제 흘러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강물을 타고 이 바닷가로 이렇게 빠져 이제 흘러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뭐 해수면 높이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자, 틀린 부분만 보시지 말고 더 넓게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다 틀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넓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거 많이 참고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야, 달나라도 조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메리카, 아사달, 조선의 아, 영국, 여왕, 메리, 몽고, 고레이 칸,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메리카가 이제 아사달이라고 이렇게 글 남기셨습니다. 조선의 아, 영국, 여왕, 메리. 글쎄요, 뭐, 아메리카 아사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 거기 조선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사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노조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푸사 이제 이미지를 보니까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고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아메리카에 맞춰진 그런 기록은 아니잖아요. 다 대륙을 한반도를 기록한 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왜 미합중국이라고 부르나요? 자, 미국과 중국이 하나로 합쳤으니까 미합중국 아닌가요? 글쎄요, 뭐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미국을 미합중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메리카는 아묵리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고지도를 보면 1700년도 그 고지도인가 보면은 아묵리가 아미리가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묵리가였는데 그전에는 나중에 아미리라 아미리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자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전에는 아묵리가 아닙니까? 아묵리가가 미로 이제 바뀌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1700년도 이제 고지도가 정도되니까 이제 미국이 탄생했는지가 현재 한 300년 되죠. 300년에서 이제 35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거의 40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미국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요게 이제 아몽리가를 이제 장악을 이제 미국이 이제 해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미리가라 바뀌어가 요건 이제 약칭이 이제 미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미자를 따가지고. 중국이란 말이 꼭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현재 황제가 살고 있는 그런 중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운데 중 11개나 뭐 12개 이제 주를 이제 합했으니까 이게 이제 통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니까 합이 되지 않습니까? 합이 뭡니까? 여러 개의 무리를 하나로 합힌 것을 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중국이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땅이 아메리카의 그 중앙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합한 땅이다. 그게 이제 미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이제 사서에 보면 황제가 계신 그것이 중국이다.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냥 11개에서 12개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이제 합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합중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다. 그래야 앞에 이제 미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앙이 되고 그게 여러 이제 주가 이제 하나로 통합됐다. 그래서 이제 미합중국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고종은 고려 왕건의 시족으로 전중 이씨가 한반도의 왕씨들을 가두었는데 대청조선이 기울 때 고려의 고종의 아비 흥선대원군이 역사의 복수를 위해 중화조선 역사와 섞은 듯 아마 전주 이씨는 고려 왕조를 한반도에 묻고 역사 기록도 하지 못하게 철저히 못 박아서 고려의 왕사를 기록 못했다거나 고려의 복수가 14세기 이후에 고려 왕실 기록을 없애고 대역조선을 고려에 집어넣은 뜻.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네요. 이 복수에 이제 성공을 했다. 그 외 외국이 조선의 세아 오브 코리아라고 기록하는 점을 통해 생각한 내피설일 뿐이다. 이게 내피설이라고 하네요. 그냥 이제 자신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본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 왕자를 한반도에 묻고 역사 기록도 하지 못하게 철저히 못 박아서 고려 왕사를 기록 못하게 했다. 글쎄요. 이건 아닌 것 같던데요. 자,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이제 조선을 이제 폐마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이런 이제 일시 조선을 이제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만약에 건국했다면 과연 그런 짓을 할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조선이 뭐 대륙에서 건국했다 그러면 뭐 대륙에 맞는 또 기록은 기록이고 한반도에 고려가 있었다면 뭐 한반도에 맞는 기록은 기록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별개의 이제 기록을 이제 남기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뭐 꼭 한반도에는 뭐이 기록을 못하게 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록을 이제 뭐 하지 못했다. 뭐 조선에서 기록 조작을 했다. 이런 거는 제번 그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 이제 조선사 편수회가 그 역사를 이제 새로 재편찬하면서 이시조선을 이제 깎아내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조작했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야 그게 이제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만든 그런 이제 주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너가 조상이 조선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현재 이 사서가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시조선에서 사설을 이제 다 이제 제거하고 불사적이고 없앴기 때문에 너의 기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의 역사를 새로 써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만든 말이 아닐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역사 관련 유튜브를 보면 언제나 자기가 옳고 남의 의견은 개무시하고 욕설하고 역사 논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 같습니다. 글쎄요, 그분도 부자 노슬램프 그분도 저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했다면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제자가 해가지고 올리지는 않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제가 찾은 내용을 그분이 계속 그런 안 좋게 설명을 하신다면, 그쵸, 저는 계속 그분을 안 좋게 이제 말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만 이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아메리카에 조선이 없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본인의 양심이 더 잘 알 것으로 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중국이 조선이었다나 미국이 청나라였다나 도찐 개찐이다. 나름 이상한 뭔가가 있으니 의심하는 거일 듯 진리를 찾는데 의심을 안 하는 것도 또 이상하죠. 그렇죠. 뭐 진리를 찾으면은 뭐 이상한 부분도 이제 발견이 되죠. 자, 그러나 진리는 단 하나일 뿐이다. 두 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진리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 중에 뭐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원래 이제 진리는 이제 한 가지일 뿐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거기서 맞지 않는 오리들은 다 배제를 하고 틀렸다고 이제 인정이 되면 그것도 제작하고 올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목적이 뭔가요? 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틀리고 맞다 진리를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돈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맞든 안 맞든 그냥 재미 위주, 흥미 위주 그냥 그런 걸 그냥 올릴 뿐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에 이게 돈을 버는 이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뭐 이렇게 우리 역사를 찾으려고 영상을 올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한반도에 모든 역사가 있었는 것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이 진짜 우리의 역사가 무엇인가 해석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나라 역사는 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어져도 우리 진짜 역사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공교육이 뭔가요? 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정신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공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식민교육을 계속 되풀이 교육할 뿐이니까 그것이 이제 세도를 계속 거치면서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그 조선이 대륙에서 건국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진리는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죠. 자, 여러 군데 이제 있다. 현재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중국에도 있고 한반도도 있고 미국도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건가요? 자, 보통은 한 나라가 어느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그 수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도의 기점을 이야기했을 때 그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그 나라의 변방 국가이고 멀리 떨어진 그 나라에 소속된 그 하나의 이제 땅이다, 영역이다. 자,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근데 아메리카 대조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예 수도가 거기 있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메리카도 우리 조선의 일부 땅이었다. 그러나 수도는 뭐 대륙이었다. 한반도였다. 이렇게 주장하면 괜찮은데 조선 자체가 아메리카에 있었다고 대한제국이 아메리카에 있었다고 고종이 아메리카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 아시아는 도낭, 아메리카는 인왕 이렇게 황제 둘 하여 동국, 서국, 대조선을 한국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동국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설명을 하고 이제 서국이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동국과 서국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동국은 아메리카이고 서국은 뭐 중국인가요? 그럼 여기 이제 중국이 여기 있으면 이거는 이제 서국인가요? 중국이 서국인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왜 중국이라고 이제 말할까요? 좀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과 뭐 서국 이런 걸 이제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딘가 기준이 되는 그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반도가 이제 기준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국인가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한반도가 기준이었다면은 여기가 서국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기준은 그럼 뭘까요? 자, 중국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중국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동국이 어디겠습니까? 동국이라면 중국의 동쪽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메리카가 그러면 동국일까요? 중국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쪽 방향 한반도가 이게 동국이 되죠. 자, 그러면 아메리카는 뭡니까? 아메리카는 서쪽 방향 아닙니까? 이 지구본을 따르면 서국 아닙니까? 서국.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면 중국의 서쪽에 있으니까 이 왼쪽편에 뭐 여기에 있는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아메리카 이쪽은 이제 서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서국이지 어떻게 이게 동국이 됩니까? 고지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지도도 보면 아메리카는 서국으로 돼 있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1418년도 천하 재번식 공도를 모수한 1763년도 천하 전요 총도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방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도를 좀 확대해 볼게요. 위쪽에는 여기는 북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북쪽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 편에도 보면 북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아메리카의 이제 위쪽도 북이라 되어 있고 아시아의 땅에 꼭대기도 이제 북쪽이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 북쪽의 반대는 밑에를 보면 이제 남쪽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아메리카 아래쪽도 남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동쪽과 서쪽이 어디인가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럼 서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왼쪽 편에 이거 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아프리카 쪽이나 여기 중동 쪽은 이제 서쪽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메리카 쪽도 한번 봅시다. 아메리카 쪽에다 여기도 서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메리카는 중국으로 기점했을 때 동쪽 방향이면 동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해라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동쪽 방향은 어디 있냐? 여기 아닙니까, 여기? 자, 한반도 요 고려로 표기되는데 요 아래쪽에, 일본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지도의 이제 기준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중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중국을 이제 봤을 때 이 동쪽 방향에 있는 이것이 이제 동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려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동국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메리카는 이 고지도에서 확인을 했지만 여기에 서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쪽 해다, 서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메리카에서 여기에 동쪽 방향이 여기 동해 바다가 이게 동해가 되려고 하면 이 기준점이 여기서는 어디에 되겠습니까? 여기는 아메리카가 기준점이 되면 이게 동쪽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지도는 명나라 시대 때 건국한 지도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명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황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선의 이제 본국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조일생과 건국한 여기가 바로 이제 조선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한반도 고려되어 있잖아요. 앞전에 댓글에도 확인했지만 실록에 보면은 이 한반도 지명을 고려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고려의 법통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름도 고려로 정한다. 그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이 됩니다. 한반도는 고려이고 대륙은 이때 명이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도로 보면은 아메리카는 서국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처럼 이 아메리카가 동국이 될 수가 없고 소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조선 소국이랑 여기는 서국이 중국이고 이 동국이 아메리카라 이제 그렇게 댓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고지대로 보면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을 이렇게 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간 이게 뭐 역사의 이제 진실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부자 요소 램프가 그 앞전에 그 영상 제작했을 때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을미사변 이 내용을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1895년도 10월 8일 새벽 일본의 공권력 집단이 서울에서 자행한 조선왕조 명성황후 이제 살해 사건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명성황후가 이제 살해되고 난 다음에 이 살해되어 있는 기사가 자, 여기에 보면은 요런 이제 유수 이제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뉴스인가 하면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자, 뉴욕 타임스 이제 내용이 되는데 그때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되고 난 다음에 뉴욕 그러면 아메리카 아닙니까? 여기 이제 한반도에 이제 조선에서 명성황후가 이제 살해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해되고 3일 만에 어떻게 이 멀리 뉴욕까지 신문 기사가 이제 보도될 수가 있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이제 측정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기술력으로는 이렇게 3일 만에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이 여기 아메리카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범위 됩니다. 자, 그러면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된 지역도 여기 한반도가 여기가 아니라 아메리카 여기에서 이제 시해됐고 대한제국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범위 됩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게 뉴욕타임스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제가 또 한 채널에서 앞전에 그 뉴욕타임스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제 요 신문 기사 내용이 됩니다. 명성황후 시해를 보도한 외국 신문, 을미사변을 가장 먼저 보도한 외국 언론은 미국의 뉴욕타임스다.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나흘 뒤 격동의 서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앞전에 그 을미사변 요 1895년 10월 8일하고 이제 똑같죠. 자, 여기다 보면 1895년 10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 보도가 이렇게 이제 작성되고 이제 기사가 이제 출판되어 있는 그 날을 보면 나흘 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나흘 뒤면 8일 아닙니까? 8일, 9일, 10일, 11일 정도, 즉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뭐 한 5일 정도 이제 걸렸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죠. 나가사키에 있는 카펜더 해군 소장이 11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문을 이제 보내왔다. 그는 왕비가 암살된 것으로 보이며 왕과 그의 측근들이 미국 공관에 피난처를 마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관 대리에서 긴급한 요청에 따라 요크 타운호의 해군 병력이 현지의 인력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파견됐다. 뉴욕타임스의 10월 10일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0월 8일이라 됐으니까 12일 이제 빼기 이제 8을 하면은 네, 4일 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이제 미국까지 이제 전달이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전문을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전문을 보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무선 통신을 이제 보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 배를 타고 이 한반도에서 이제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간다면은 최소한 2개월 이상이 이제 걸린다 이제 그런 설명을 저도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일 만에 그 정보가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무선 통신이나 해양 케이블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근데 해양 케이블을 설치하기는 이 태평양 앞바다가 너무나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그러면 무선으로 이제 알려서 그런 이제 좀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무선의 이제 역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앞전에 이제 부자 요술 그 채널에서 이제 무선 통신의 이제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까지 통신을 이제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선 통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나 명성황후가 미국에서 시해되고 거기서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는 없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한번 찾아놨어요. 이거는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 원본을 보면 이게 영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야 이제 보기가 좋겠죠. 자, 무선 통신의 역사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선 통신의 역사는 17에서 18세기 중국, 그리스, 로마 문화와 실험을 통해 초기 관찰된 자기적, 적기적 대특성에 대한 이제 이해에서 시작된다. 다음은 무선 통신 개발에서 선택된 몇 가지 이제 이벤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발전 과정을 이제 잘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1807년에 프랑스 수학자 장 바티스트 조세프 푸리에 의한 정리를 밝혀냈고 1820년 덴마크 물리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오르스테드가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자기장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1831년에 영국의 과학자 마크 페레데이가 전자기 유도를 발견하고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하고 1834년 미국의 발명가 사무엘 피니 브리지 모스가 그의 이름을 딴 전신 코드를 발명했다. 자, 여기 이제 1834년 이제 미국이라는 이름만 또 나오고, 뭐 영국, 1840년 독일 이제 이름만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명성황후가 보통 여기 한반도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이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무선 통신을 이제 역사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쭉 이제 계속 가면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1860년도 미국 치과 의사인 말론 루미스 이제 박사는 1866년에 특허를 받아 무선 전송 시스템을 설명하고 시연을 했다. 자, 여기 이제 시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치과 의사가 1866년에 이제 특허를 받아 이제 무선 전송
시스템에 시연을 했다고 하니까, 뭐 시연을 했다 하면은 이제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22km의 거리를 신호를 이제 시연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뭐 22km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것도 뭐 그래 짧은 거리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1866년에 이제 성공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1882년도 미국 물리학자 아모즈 에멀선 돌벌레는 유도 코인 마이크 전화 수신기 및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전송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도 코일하고 마이크 전화 수신기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즉 배터리를 사용해가 무선 전송 시스템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요 시기가 1882년이 됩니다. 이 배터리가 뭔가요? 배터리를 이용한다면 이 통신기를 어딘가 휴대해 가지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짧은 거리에 22km가 이게 시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이용한 이 수신기 장치를 들고 다니면서 통신을 했다면 이게 22km에 계속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추어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는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무선 송신을 이제 했다, 이제 특허를 받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83년에 아일랜드 이제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조지 프란치스 부츠레러드가 뭐 소형 루프 안테나 방출되는 전력에 대한 공식을 발표했다. 자, 이때 이제 안테나를 이제 설치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66년에 22km에 무선 신호 전송을 이제 시연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1822년에 통신을 했고, 그 다음에 장거리 이제 무선 전파를 이제 송신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형 루프 안테나를 이제 설치했다. 그게 이제 1883년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는 22km 이상을 이제 전파 송신이 가능했다니 그런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44년에 독일 물리학자 한리 루돌프 헤인즈의 에테르를 20개의 방정식에서 12개의 방정식으로 줄이는 에테르 개념을 버리고 스칼라 형식의 맥스웰 방정식을 썼다. 요거는 뭐 공식이가 되겠고, 1885년 토마스 에디슨이 정전기 유도기를 이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자, 여기다 보면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85년에 아마 무선 통신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형 루프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형 루프 안테나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한번 해볼까요? 자, 루프 안테나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런 식의 이제 형태로 이제 생긴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그 안테나는 아니고 전파를 수신하고 이제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안테나 형태를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안테나를 많이 이제 설치를 했다면은 이제 멀리까지 계속 이제 통신을 할 수 있었던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1885년에 아마 무선 통신이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성황후에 그 돌아가신 그 연대를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여기에 의미사변 아닙니까? 1895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선 통신이 완성된 게 이게 1885년도입니다. 자, 그럼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10년 이전에 아마 안테나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전에, 자, 여기 1885년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0년 헤비사이드 전류에 대한 전압 비율을 임피던스를 도입했다. 헤르즈는 전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1888년에 그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 이제 헤르츠 나오죠.
우리 전파의 이제 주파수 개념을 뭐 몇몇 헤르츠 이렇게 많이 이제 말하잖아요. 이 헤르츠가 사람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886년에 헤르츠가 전파의 존재를 이제 증명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80 영국의 물리학자 올리버 조셉 로디가 전선에서 교감 공명을 발견했다. 이 정제파를 이제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물리학적인 이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반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8년에 이게 헤르츠는 비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반사경을 사용하여 전자기파 5m에서 50cm를 생성, 전송 및 수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 보면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해 평형선에서 생성된 정상파를 사용했다. 뭐 고주파 전류가 살아있는 조직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93년 1893년으로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명성황후가 시대에는 을미사변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년 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1893년 영국 물리학자 존 톰슨은 중공 파이프에서 파동 전파 가능성을 제시하여 유한 길이의 전도성 원형통 공동 내 전기 진동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분석을 발표했다. 자, 그 다음에 1895년도 이제 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95년도면 이제 명성황후 시대된 이제 연도가 됩니다. 자, 마르코니는 이탈리아 볼로나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1.75마일 떨어진 곳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송신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마 무선 전파가 이제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전에 이제 미국 이제 이야기 나오죠. 이제는 여기는 이탈리아도 이제 무선 전파를 많이 이제 활성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전파에 암호화 기법을 아마 도입해가지고 메시지 송신을 했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물리학자 이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무선 신호를 생성 및 감지했으며, 도파관, 혼라 안테나, 마이크로파, 반사기와 같은 많은 장치를 생산했다. 자, 이때 보면 인도도 이제 언급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무선 통신이 이제 활발하게 이용을 되고, 다양한 기법들이 계속 이제 개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897년에 마르코니트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18마일 경로를 따라 예행선으로 무선 전송을 시연했다. 자, 요거는 이제 1897년이기 때문에 명성황후 시에 해가 이제 2년이 지난 해에 이제 영국의 이제 해협을 통과하는 18마일 경로에 따라 예행선을 이제 무선 전송을 이제 시연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영국에 이제 관한 내용이니까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그 예행선, 이 예행선이 배 아닙니까? 배에서 이제 무선 전송을 시행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97년 마르코니나 영국 도보에서 프랑스 이머루트 최초의 국제 무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제 무선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관련이 이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900년대 테슬라는 미국이 무선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인정한 전기 에너지 전송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테슬라는 전파를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레이더를 최초로 설명한 사람이다. 이제 레이더가 이제 1900년대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02년도에 나옵니다. 패센대는 헤테로타임스 수신기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신호 또는 음성 전송 및 수신에 관한 이제 특허를 받았다. 자, 여기는 이제 음성을 이제 수신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3년도에 이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봉헌식에서 미국 대통령이 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송국을 설립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보면 많은 연대가 나옵니다. 1905년도에는 슈퍼 헤테로타인 회로를 이제 발명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1914년도에 이제 넘어가니까 뭐 독일의 물리학자 월터 스티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연이온 방출제, 전자 방출 속도에 전기장이 미치는 영향을 뭐 발견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의미사변 그 명성황후 이제 이때쯤에는 이제 무선 전파가 이제 좀 많이 이용됐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소형 루프 안테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무선을 이제 보냈다는 게 이게 1883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형 루프 안테나를 많이 이용을 하면은 멀리까지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고지도에 보는 것 같이 이게 한반도 여기 땅에서 발생한 그런 것을 이 멀리까지 그냥 보내기에는 조금 약간 이제 무리가 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신 장비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가 이 먼 것들까지 이제 보낼 수 있었냐. 자,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명성황후의 시야에 되기 전에 그 연대를 이렇게 봐도 아마 무선통신이 안테나를 이용해 가지고 송시력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지국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은 이 멀리까지 이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안테나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1883년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VIO솔 램프가 이제 무선 통신을 이용해가 이 한반도에서 아메리카까지 그 당시 기술로는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부분을 예전에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무선 통신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 안테나가 개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했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여기에 보면 명성황후가 시해됐을 때 4일 만에 아메리카의 타임지의 이 신문 보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타임지의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게 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확인 또 시켜 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 명성황후 뉴욕 타임스 대특종 이 오버 보도가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명성황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1895년도 명성황후 시해 첫날 기사 송고를 했는데 이게 1882년에 명성황후 필살 오버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게 명성황후 필살 오버가 이게 뭐냐면 1882년도 아닙니까?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거는 1895년인데 이게 타임지 그 뉴스 기사에 3년 전에 이제 기사 내용에 명성황후가 피살될 거라고 이게 오버가 이제 발표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은 아마 명성황후가 피살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에 뭐라고 설명인지 한번 봅시다. 노창현 특보원 뉴욕타임스는 명성황후의 죽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진기록을 갖고 있다. 1895년도 황후 시의 사실을 사건 발생 사흘 뒤 10월 11일에 미 언론 최초로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의미사변이 벌어진 10월 8일에도 왕의 아버지 대영군 무장세력을 이끌고 궁궐에 들어가 왕비의 생명위협이라는 뉴스를 송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 뉴욕타임스는 1882년 8월 18일에 고종과 명성황후가 살해됐다는 대오보를 하기도 했다. 사진은 1894년 12월 3일 뉴욕 이브닝 월드의 명성황후 사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이제 아메리카에 있었다면은, 명성황후도 고종도 여기에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뉴스에 오버가 이게 나올 수가 있나요? 오버가 나온다는 거는, 솔직히 멀리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버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
대한제국이 미국에 있었다면 이 가까이에 이제 있는데 오버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그 황후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오버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아메리카에 조선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선 전파 역사 기록을 봐도 이제 안테나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배 선박이나 그런 데 안테나를 설치했다면 아메리카까지 무선 통신이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기지국을 많이 설치를 하면 짧은 거리에도 멀리까지 무선 통신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경우가 되죠. 멀리 있는 나라에 있는 그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어떤지 정확히 모르니까는 이제 오버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있다, 이제 그런 보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사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같네요. 여기 보면 1895년도 요 기사가 하나 있고, 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1800, 이게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보면 1882년도 8월 18일에 이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뭐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뉴욕타임즈 1880년 8월 18일에 고전가 명성황후가 살해됐다는 대오보를 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오버가 날 정도이면 미국에서는 아마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살해될 것을 아마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일본하고 내통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경우가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왜 내통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스라테부터 밀리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이건 1905년 7월 29일에 당시 미국 전쟁부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디도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이다. 이 기록 내용은 미일 양국이 모두 극비에 붙여졌기 때문에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기록에서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 일본, 미국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바로 앞전에 그 명성황후 시해되는 을미사변하고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부터 일본하고 미국하고 계속 이제 같은 편이었고 같이 내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밀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헤이그 특사 사건은 1907년도 고종이 당시 개신교와 감리교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대단한데 헤이그에서 열린 제2의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특사라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준 통사 이위종과 이들을 도울 호머 헐버트에 파견하여 사건이다. 이때 이제 고종이 요 특사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뉴욕타임즈의 내용을 보면은 1882년 8월 18일 고종과 명성황후가 살해됐다는 대오보를 하기도 했다 하기 때문에 이때 아마 미국 쪽에서는 인재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편인 것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무선 통신의 이제 역사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1883년도 명성황후 시해 이전에 한 2년 전에 보면 아일랜드 물리학자이자 학자인 조지 프란시스 피츠 제럴드가 소형 루프 안테나의 방통이나 전력에 대한 공식을 이제 발표했고, 1884년에 독일 물리학자 하이리언 루돌프 헤리즈의 에테르를 이제 20개 방정식과 12개 방정식으로 그렇게 에테르 개념을 공식을 이제 또 방정식을 썼고, 1880년 토마스 에디슨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뭐 또 특허를 받았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기조국을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은 무선 통신은 가능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그 배터리가 만든 이제 방식이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1882년에 이제 배터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 수신기 및 배터리를 사용하여 무선 전송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술은 이제 가능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에 쓰이는 보급화가 이제 진행이 됐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만이 정확히 이제 그 무선 통신이 이제 가능한가 안 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 요술램프 채널에서 이제 요 점을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무선 통신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면은 명성황후가 여기에 있어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게 대한제국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이제 거의 4일 만에 이제 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나 이제 무선 통신이 이제 개발은 되기는 됐는데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중간중간에 이제 기지국을 이제 거쳐가고 이제 배를 타고 선박을 이동해가 이제 무선 통신을 보냈다면 한 4일 정도는 이제 걸리지 않았을까 이제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가 있다는 거죠. 뉴욕타임스의 이제 기사가 만약에 그 명상황후가 이 아메리카에 여기 있고 대한제국에 여기 있고 고종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오버가 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 아메리카 대조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아메리카가 이제 대조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조선의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정확히 모르고 그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신문에서 오버가 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증거를 봤을 때는 여기에 고정이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 정상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선통신 역사로 따져봤을 때도 많은 장치들이 다 개발됐고 배터리하고 소형 안테나가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제 이제 결론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댓글을 남기시는 거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영상을 제작할 때 나노 채널을 이제 비방할 때가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불이 났을 때 그 보는 재미하고 싸움이 났을 때 이제 보는 그런 재미가 재미있다고 이제 많이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싸움이 이제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인간의 이제 본질상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싸움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이제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인간끼리 이제 전쟁을 하고 서로 이제 죽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